네, 계속해서는 담대한 투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투자 그리고 내 눈앞에 놓여있는 수익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길게 보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이 시장 안에서 마음도 담대해지고 내 투자 계좌도 담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블루오크의 이동훈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저희가 꼽았잖아요. 예. 그 첫 번째 궁금증부터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어요. 이게 또 주목되고 있는 이유는 연준에서 우리가 앞으로 금리 관련해서 지표를 볼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중에서도 고용지표 좀 볼게요. 고용지표 둔화됐는데 저희가 어떤 포인트로 이 둔화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지난주에 시리즈로 1, 2, 3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뽑을까 이걸 이제 구인 공고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수치가 조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ADP 민간 고용도 조금 내려갔고 비농업 일자리가 좀 예상보다 높긴 했지만 전체적인 건 작년도 평균치보다 좀 낮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취업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구나라는 걸 이제 보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정작 적용되는 거는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얼마나 월급을 더 많이 올려주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데 이 수치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 대한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고용시장에 따른 어떤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좀 완화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물가 부담을 좀 덜어냈고 이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은 안 올릴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는데 그래도 올릴 거라는 예상은 시장에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어때요? 근데 당일날 보면 네. 그때 이제 로레타 메스터라는 이제 그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네. 우리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실 연준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총알이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0.25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걸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어떤 멘트들이 나와서 좀 시장을 흔드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은 내심은 그냥 끝난 거 다 알면서도 가끔가다 한 번씩 속아줄게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시장 투자자들이 참여자들이 속아줄게 하는 반응인 예. 건가요? 좀 주객이 전도되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참여자들이 시장을 주도해 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 이 하나 더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국채금리의 상승. 예. 주말에 많이는 아니었지만 또 소폭 오르면서 지난주에 또 완전히 많이 올랐던 날이 있다 보니까 예.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되고 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더라고요. 사실 이제 국채금리가 지난주에 빠져야 맞는데 네. 같은 재료가 반복됐거든요. 고용지표가 3번 나오면서 3번 나올 때마다 계속 뚝뚝뚝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추가적인 하락 요인은 조금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올라갈 요인은 별로 없었는데 굳이 올라간 걸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렸던 로레타 메스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한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그날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람코가 추가적으로 주식을 또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중에 돈을 뽑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코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또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할 수 네.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요인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간 것 같고요. 근데 큰 흐름상으로는 아마 국채 금리가 이전 같이 올라가기는 어려워서 저는 10년물 기준으로 보면은 4.4%를 넘기기는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4%를 이제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표님의 의견이신 건데 예. 그러면 4.4%라는 기준을 투자자들은 이게 어느 정도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도해도 돼요? 혹시 제가 차트를 가져온 게 있는데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 추이를 보시면 저게 이제 고점이 되게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3.6에서부터 0.2씩 올라가면서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4.4가 그 영역이었는데 4.35에서 끝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그다음 4.6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될 수 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거나 올려봐야 한 번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4.6 이상 밀고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단이 됐던 4.35에서 4.4가 10년물 국채금리 이번 사이클에는 좀 상단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4.4가 상단이다라는 정도로 정리해보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어느 정도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9월에 FOMC의 기준금리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한 촉각도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더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은 적고 동결에 대한 의견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동결이 상식이 됐죠.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 93%가 이제 동결 쪽에 베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9월은 뭐 대부분 동결이라고 보는데 이제 투자들은 9월 전후에 어떤 환경을 좀 주목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그 사이 이제 나오는 CPI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은 9월보다는 이제 11월을 자꾸 바라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 수치 보면서도 11월에 어떻게 할 건지를 관심 있게 볼 텐데 최근의 지표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도 그렇고 국제유가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투자들은 9월도 동결이면서 9월 넘어가면서부터는 11월도 조금 더 동결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FMC 자체가 이전만큼의 어떤 투자들에게 압박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큰 그림을 좀 봤는데 이번에는 종목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삼성전자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전거래일 예.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7만 원 선을 올라서면서 기대감을 높였고 오늘 뭐 개장하면서 2% 넘게 오르면서 와 이제 8만 전자 가나 9만도 가나 막 이런 이야기들 아침 방송에서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아쉽습니다. 지금 0.24% 결국 하락 전환하면서 7만 원 선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저희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주가 왜 영 뒷심이 없을까요?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친구 전화가 왔는데 그 네. 친구가 8만 전자 매수한 친구거든요. 아, 근데 아마 그걸 물어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네. 나 지금 방송 들어가 그래서 이제 도중에 끊었는데 친구분에게 그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조언해 주신다면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기 네. 나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삼성전자 수급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13조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뭘 팔고 매수했는지를 보면 포스코홀딩스를 9조 원 정도 팔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LG화학을 1조 원 정도 팔아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팔아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제 그런 구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가장 선호가 되던 실적이 계속 위로 뽑아 올라가는 어떤 종목군들을 매도하고 하반기 실적 턴을 주목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이걸 매수한 거거든요. 근데 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거의 800만 주 샀고 기관이 맞아요. 200만 주 사서 합산이 거의 100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의 상승폭이 2021년 1월 이후에 하루 상승폭으로는 최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승이 나오고 나면 그만큼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마 상승 이후에 좀 숨고르기, 그러니까 치고받고 하는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뭐 연고점을 넘어서 8만 원 언저리까지는 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전체로 보면요. 하반기 반도체도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의 가장 큰 고민은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거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턴어라운드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HBM 얘기 나오고 DDR5 얘기 나오고 하면서 반도체 가격 비싼 거를 사람들이 거래선에서 많이 사고 있다. 그러면 그쪽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될 것이고 기존의 라인은 또 축소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겹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실제로 좀 턴이 내년도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뭐 계속해서 주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전까지는 친 하이닉스 계열, HBM 계열의 어떤 종목군들이 강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의 소부장,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 공급하고 있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비교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BM 관련된 종목군들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 들어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반도체주도 같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2차 전지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사실 상반기는 2차 전지가 막 완전히 제대로 끌고 가는 장세였잖아요. 앞서서 외국인 얘기해 주실 때도 외국인이 지금 2차 전지를 팔고 반도체를 샀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외국인만 믿고 갈 건 아닌 게 개인이 또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나 고민이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사실 상반기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이 파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탁금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바탕으로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예탁금은 안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고점 대비 빠졌다라고는 하지만 2차 전지주들의 시가총액이 워낙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가총액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끌어올릴 정도의 어떤 여력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선별하는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순환매 정도 제한적으로 나온다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좀 매도 위 가능성이 높아서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증시 저희가 무엇을 사고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탑픽 종목 꼽아주실까요? 종목으로요?
섹터도 괜찮고요. 어느 쪽이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제 3대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반도체, 조선, 자동차. 예,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실적 턴이 되고 주가에 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라고 보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꼽으라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이 여전히 HBM 중심으로 자금이 쏠려 있다가 지금은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서 종목들이 좀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이제 좀 한동안 부진했던 유진테크 같은 종목이 20% 이상 올라갔는데 네. 우리가 이름 들어서 알고 있는 전통의 소부장 종목들은 지금 주가가 올라간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나가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안에서의 특징과 우리의 고민들도 해결하면서 어느 쪽을 보고 가야 되는지 섹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반도체로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까지 블루오크의 이동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